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판결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소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결문은 누가 한 거냐 하면은 서울중앙지법 그 형사 32부 재판장 윤정섭 씨라고 알죠? 아주 그냥 붙박이로 6년을 딱 하고 또 얹혀놓은 붙박이 재판장. 2, 3년이면 다 옮겨가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바꾸고, 특히 바른 판단을 한 사람들은 몇 사람 다 바뀌었거든요. 어떤 분은 저 임정의 판사인가요? 정경심 교수에게 심판을 한 그 사람은 또 어디로 날아갔더라고요. 딱 제때 되니까 이렇게 날아가요, 그냥. 그런데 이분은 6년간이나 이렇게 붙박이로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명하신 분이 윤종섭 재판장이라는 소위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장입니다. 이분이 지난 23일 두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결문입니다. 다 무죄가 났는데 이번에 유죄 선고를 딱 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 판결문 좀 보자 했는데, 변호사들이 이 판결문을 구하려 하는 거는 뭐 적용 법리가 뭐 특별해서 하거나 뭐 윤종섭 뭐 재판장이 뭐 뛰어난 뭐 판단을 해서 뭐 참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판결문 별지에 딱 붙어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못한, 공개된 적이 없는 법원 내 소위 자칭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101명의 판사 명단이 그대로 실린 게 처음으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명단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게 100일화에 드러났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원들이, 실명들이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그 재판부는 두 사람이 행정처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2017년 법원의 여러 연구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를 인권법 연구의 회원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판사들도 보면 말이죠. 참 판사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17년 법원의 여러 연구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의 경우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원래 클럽 같은 건 하나만 공식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뭐 웅변반, 무슨 뭐 미술반, 무슨 반, 뭐 특활반 같은 게 있잖아요. 특별활동반이 있으면 하나밖에 못 들게 합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들으면 한 개만 선택해서 하라.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한 개라도 제대로 하죠. 과외로 하는 활동인데. 그래서 이 2017년 법원의 여러 연구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경우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는 이거를 갖다가 인권법 연구의 회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그 판결문에 판결문을 대단한 판결문에서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별지 자료에는 중복 가입 상태이던 소위 인권법 소속 판사 101명이 각각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보다 나는 인권법보다 다른 걸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은 101명 중 28명이 다른 연구회로 갔고 73명은 인권법 연구회 잔류를 택했습니다. 인권법 연구회는 누가 만들었고 창립회원이냐? 지금 김명수가 오야입니다. 오야. 네.
그 73명은 인권법 연구에 잔류를 택했습니다. 잔류한 73명은 이른바 진성인권법 판사로 볼 수 있는 건데 잘 나가고들이 있습니다. 예. 인권법 연구의 회원은 잘 나가고 있다고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잘 나가는 뭐 법원장들도 대부분이 인권법 연구의 출신들이고 출세하려면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지금 법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많이 그렇게 돼 있죠. 나와 있죠. 인권법 연구의 회원은 4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한 번도 전체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101명이었다 이런 얘기죠. 2017년 현재 지금은 많이 늘어가지고 4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전체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제 자기 노출이 됐으니까 말이죠. 아, 이 사람이 진성 인권법 판사구나. 이제는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당황들 하죠. 한 고법부장 판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름 공개된 판사들 많이 당황했을걸. 심각한 또 명예훼손으로 또 여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이 판결 직후에 기자들에게 제공한 판결문 별지에는 판사들이 비실명 처리됐지만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 통해 가지고 조회하는 판결문이나 피고인 변호사 등 사건은 관계인들이 받아보는 판결문에는 실명 그대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죠.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실명 판결문을 수송하는 진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 성향 분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아, 이분이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변호사들이 생각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의회,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등 이 소위 진보 모임. 제가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진보지. 진보가 아니고 좌파 우파라니까요. 좌파 모임이죠. 이게 진보라는 게 좌파죠. 뭐. 아니 왜 진보만 좌파 있습니까? 아, 좌파만 진보가 있습니까? 우파는 진보가 없고 그러니까 용어를 자기들이 선점한 거죠. 이 좌파들이. 이 좌파 모임 출신이에요. 좌파 레프트 라이트만 있지 중간은 없는 법입니다. 원래가. 이념에 무슨 중간이 있습니까?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냐 뭐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냐 왼쪽 깜빡이냐 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법원 요직에 배치되고 뭐 재판부 이념 편향에 대한 사법 불신이 무지하게 커진 상태입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담당 판사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냐고 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한 고법 부장 판사는 얼마나 사법 불신이 심하면 변호사들이 인권법 연구회 명단을 구하려고 진땀 빼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결국 이 법조 출입하는 그 김은정 기자가 그 취재한 그 기사는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많이 읽히고 있는 기사가 됐습니다. 인권법 연구의 판사들이 101명이 실명이 첫 노출되고 또 그중에서 그만두고 한 군데만 해라 하고 한 곳만 선택하라 뭐 하자 그런 분들을 갖다가 두 분들을 갖다 그렇게 했다는 분들을 뭐 유죄 판결을 했다든가 직권남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썼다. 술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김명수가 사라지면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은 어떻게 될까요? 참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인권법 출신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 김명수는 인권법 출신들을 갖다 거의 다 요직에 포진시켰다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법원 요직에 배치되고 그랬다니 2년 편향에 대한 사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오죽 사법 불신이 심하면은 인권법 연구에 명단 구하려고 진땀 흘리고 있겠느냐 이거죠. 네. 진풍경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벌어진 김명수로 인해서 벌어진 진풍경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진풍경.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암흑시대가 거칠 날이 곧 오겠죠. 이 정권에 1년 남았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성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네. 내일 다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안녕히 계십시오.